네,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2,522선까지, 코스닥은 878선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이 안에서도 마감에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건희 부장,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정리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감 얼마 안 남기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이 시간인데 두 분 다 오늘 무언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패스하시겠습니까? 패스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게요. 아니 뭐 돈 있으면 사야죠. 본부장님은? 좋은 종목은 조정 줄 때 사야죠. 네,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 좋은 종목은 사야 된다. 어떤 종목인지, 혹시나 두 분의 종목 안에 초전도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전통적인 종목 갖고 오셨네요. 현대모비스와 호텔신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중국 소비주들이 살짝 밀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어느 정도 좀 고점 슈팅이 나왔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호텔신라 괜찮습니까? 요즘에 보면 그 초전도체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제외하고는 보면 이슈를 너무 좀 빨리 좀 소비하는 경향이 있죠. 로봇주들도 보면 확 올랐다 다 빠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이제 오픈이 돼서 이제 단체 여행객이 온다라는 거, 뭐 6년 5개월 만에 온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들을 몇 달 동안 빠진 거를 한꺼번에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보도량이 없어지면서 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현재 면세점에는 중국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벌써. 그리고 이제 상장 명세점 중에서 호텔신라는 사실은 업력이라든지 노하우가 일단은 뭐 탁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업력과 노하우가 도대체 뭐가 있냐, 그냥 같은 제품 갖다 파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싸게 사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들한테 얼마나 한마디로 이제 후려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팔아줄 테니까 이만큼 깎아서 줘. 그래서 싸게 사갖고 와서 제값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건데, 그거를 가장 잘하는 게 그걸 소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식한 말로 그 상품을 소싱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화장품을 똑같은 이제 면세점 여러 군데서 팔아도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호텔신라가 더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따이공 수수료를 좀 깎으면서 그동안 이제 따이공이 아니면 사실 호텔신라가 그 매출이 나올 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따이공 물량을 계속 받았었는데, 그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판매 촉진비 비슷하게 해서 좀 수수료를 좀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깎아가지고 사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와중에 또 단체 관광객까지 열렸다라고 하면은 따이공의 입지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율은 더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사실은 면세점들을 한 번씩 쓸고 가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뭐가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이제 인기 상품이 그때마다 다른데 결국에는 그게 잘 팔리는 거를 빨리 소싱해서 빨리 많이 파는 회사가 유리하다라고 봤을 때는 호텔신라가 그 능력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이슈가 단순히 지금 한번 개방했어, 그다음에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설마 얼마나 와서 사겠어, 이렇게 지켜봐야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없던 게 생긴 거죠. 예. 그러면 사실 뭐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더 줘도 되고, 오늘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보합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 결국에는 이 이슈는 아직 끝난 이슈가 아니라 여전히 지속 가능한 이슈다. 그러면 지금 주봉상으로 이미 전고점을 이미 뚫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1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목표가는 한 11만 5천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또 이제 요즘에 워낙 빨리 또 이게 접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이 경기 안 좋다고 하면 또 확 또 빠질 수도 있죠. 생각보다 유입이 안 되면 그럴 때는 8만 원 정도가 아주 손절가로 좀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8만 원.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걸 봤을 때 아직 호텔신라에 대해서 빠질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으로 제시하며 호텔신라 공략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동차 부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서현이와 아진산업, 네. 화신 급락으로 인해 뭔가 자동차에 뭔 일 난 거 아니야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뭐 오늘 중소형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관련된 그동안 좀 좋았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10% 이상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의 성장세가 꺾였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 모비스를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폭스바겐의 전동화 부품,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그 부품을 공급을 좀 하기로 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명확한 금액은 말을 안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추정컨대 한 5에서 6조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는 게 확인된 것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다른 경쟁 업체한테 공급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을 앞서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고, 올해 그 수주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폭스바겐 그 수주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그 생산 가두보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공략 그 글로벌 전동화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상당한 기반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뭐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엄밀히 따지면 재미가 없어요. 뭐 최근 1년, 2년 가까이 흐름을 보면 하단이 한 21만 원, 20만 원, 그리고 상단이 한 25, 6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 시 21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27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목표 주가 27만 원으로 손절가 21만 원으로 제시하며 마감에 공략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은 2% 넘는 급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선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이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인 내림세가 나오고 있는데 트리거는 그거였어요. 뭐 합병이 무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또 시장도 좀 불안불안하니까 셀트리온이 지난 월요일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일까요? 아니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 이건희 부장님. 이 셀트리온의 이 하락 일시적으로 보십니까?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보면 지금 올라올 자리에서 못 올라오고 자꾸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사실은 6월 27일 날도 그 전에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여전히 이제 저점이 오고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3사 합병 관련된 게 지금 정확하게 공표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도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한 번 더 저점을 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만약에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유창희 본부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하락이 그 셀트리온 합병 무산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내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뭐 합병이 무산된 것도 아니고 네. 뭐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게 말한 것 뿐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실망감, 무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실망감이 좀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도 조금은 미스가 난 것도 있죠. 하지만 최근에 셀트리온의 흐름을 좀 본다라면 뭐 최근 몇 년 동안 아까 뭐 제가 현대모비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스권 하단을 좀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10만 원 언저리까지 하락할 만한 악재인가 본다라면 좀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실적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면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등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성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한 번 정도는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에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창희 본부장님은 다르게 10만 원까지 밀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합병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긴 하지만 안 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니까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두 번째 루닛을 보도록 하죠.
룬이 그동안 우리가 의료 AI 관련주로 굉장히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줬던 종목인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오늘 10% 넘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만 5,400원인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이 오히려 기회일 건가요? 아니면은 실적 기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큰 기대를 여기다 갖다 바친 걸까요? 유닛의 실적을 기대했나요? 글쎄요. 네.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유닛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번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예상치보다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 루닛 같은 경우 최근 2달 흐름을 보면 계속 상당히 좀 막혀있는 분위기죠. 20만 원이 막혀있고 저점을 계속 낮춰가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도 안 좋았고 실적도 조금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루닛을 사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AI 관련해가지고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은 남아있다는 걸 본다라면 네. 약간의 좀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지력이 확인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루닛이 우리가 언제 뭐 실적 기대주로 산 것도 아니고 성장을 보고 산 거기 때문에 의료 AI 기대감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럴 때 더 루닛에 대한 관심을 보며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WCLC 3상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데 오스코텍이 최근에 기대 속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물벽을 뚫어내기보다는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희 부장님, 이 오스코텍 기대감 속에 한번 담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종가 베이팅으로?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은 있죠. 요즘 차트는 오늘 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5로 말씀을 드리겠고 오스코텍이 뭐 기술력도 좋고 뭐 일단 유한양행과 같이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오늘 페어마켓 관련돼서 이제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뭐 안 좋게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지금 분위기를 상으로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한 번 정도 뭐 가능하다. 그리고 좀 너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지금 기간 조정을. 네. 그리고 밑꼬리도 계속 달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 정도 트라이는 해볼 수 있는데 비중은 항상 이게 바이오 쪽은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또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 분위기는 좋은데 데이터를 우리가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격, 그 데이터가 만약에 실패되거나 부정적으로 나올 결과까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든 비중 조절을 하든 그렇게 기대감에 담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0.46%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첨보를 볼게요. 52주 순저가를 기록했고 이번 2분기마저도 실적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무려 17% 급락 속에 13만 8,5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 첨보는 이상하게 증권사 리포트에서 되게 약간 좀 좋은 이야기로 많이 나왔던 종목이어서 왜 이렇게 실제와 다른 의견을 자꾸 주냐 좀 반발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실적 보고 나서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심지어 올해도 아니다. 내년이 돼야만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이제 정말 첨보 기대 거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기대를 이미 거뒀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똑같은 패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실적이 안 좋고 나서 상반기에 1분기 실적을 지켜봤는데 1분기 실적 안 좋으니까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행보세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으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광풍을 불었을 때도 단 1도 오르지 못한 게 첨보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일단은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예전보다 못하다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또 매출 정체 혹은 매출 하락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하려면 조금 더 강한 회복이 좀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17%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과 같은 급락은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 게 오늘 2차 전지가 장 초반에 잘 버텨줬어요. 네. 버텨주다가 좀 흘러내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4에서 5% 주도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을 주지 못한다라면 첨보 역시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대를 어느 정도 접었어야 했던 종목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도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었던 첨보, 이번 2분기에도 기대보단 실망이 컸고 그로 인해 10% 넘는 급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7% 내림세를, 코스닥은 2.61%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900선 밑에서 878선까지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